김호중의 독방, TV 있는 풀옵션, 구치소 측에선 괴롭힘, 심리 변화 등을 고려해서 독방으로 보냈다. 자, 독방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대중분들과 언론사에서도요, 과연 서울구치소 독방에 간 김호중이 특혜를 받은 건지, 아니면 오히려 독방 생활이 더 힘들다고 해야 하는지 많은 여론이 양립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어떠십니까? 김호중 본인이 독방에서 생활하는 것이 좀 더 죄질에 맞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단체로 생활하는 일반 구치소 방안에서 함께 생활을 해야 그의 죄질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의견이 나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독방이라는 것은 혼자 있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사회성 동물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기에 이 독방으로 처벌을, 징벌을 보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막 기업의 총수, 굉장히 유명한 전 대통령, 그런 사람들이 독방 생활을 한 걸 보면 정말 그들을 더 힘들게 보냈을까, 아니면 특혜를 준 걸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결국 이상행동을 우려하여서 TV가 설치된 1.5평 독방을 쓴다라는 기사의 내용처럼 뭔가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굉장히 이상행동이 우려돼서 독방을 보냈는데 거기 안에는 TV가 설치된 1.5평의 독방을 사용한다. 글쎄요, 기사를 좀 읽어보면 왜 여기에 대한 말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겠습니까? 김호중의 경우에는 바로 구치소로 구속되지 않고 유치장에 있다가 구치소로 이감을 해왔기에 일정 기간 적응하는 시간과 교육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구치소 측의 설명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 그렇다고 하면은 일정 교육이 끝나고 나면 김호중 본인은 이제 독방에서 나오는 걸까요? 뉴스를 통해 많이 알려진 소형자인데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범으로 내부에서 분류가 된 만큼 재소자들 사이에서 혹시나 뭔가 해코지를 한다거나 급격한 심리적 변화로 인해 이상행동을 할 우려가 있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었다. 며칠간 잘 지켜본 뒤 적응을 할 경우 다른 혼거실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독방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상태가 좀 많이 나아지면은 단체방으로 갈지 모르겠지만서도 일단은 독방에 수감을 시킬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만약 서울구치소 안에서 김호중 본인이 이런 이상행동을 하게 되면 이거 서울구치소 난리 나거든요. 서울구치소 담당자가 굉장히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일각에서는요, 책임 회피론도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만약 김호중 본인이 교도소로 가지 않으면 풀려나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괜히 구치소에 있다가 무슨 일이 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교도소로 가게 됐다? 어차피 그 이후부터는 교도소에 수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바가 아니다. 자, 이런 비판까지 쏟아질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안에 TV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TV는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며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4시간 정도 보는 건데요. 야, 그래도 여러분 구치소, 교도소 안에서 TV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혜택입니까?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도 TV를 보는 시간이 그나마 가장 행복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 다른 방에 비해서는 혼자서 본인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4시간 동안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다른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물론 이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수감자들도 서로 동선이 마주치지 않도록 이들의 방이 나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건 김호중 본인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 독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함을 가졌지만 여전히 이야기는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이거죠. 연예계의 음주운전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다비치의 강민경이라고 하는 가수가 한순간 다 이를 선택 절대로 하지 않는다. 자, 이게 왜 기사화 됐냐면 강민경 가수가 음주운전에 대한 오해를 받았어요. 근데 사전에 차단을 했습니다.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에 식욕 선 넘었네 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후 댓글을 통해서 제 브이로그 영상은 며칠간의 일상생활들을 눌러 담은 영상이다. 연결된 장면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른 날이다. 그래서 연결점에 보이면 이 반주하고 바로 운전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남겨둔다. 쉽게 말해서 영상 안에서 반주를 했는데 그 다음에 운전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시청자들이 이거 음주운전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 영상들은 다 나눠가지고 촬영했던 걸 한 번에 이어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만한 선택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최근 가수 김호중과 소속사가 거의 터져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를 우리 일반인들 그리고 언론사들 검찰, 경찰 같은 사법부보다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연예계다. 연예계에서 이 모습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잃을 선택 누가 했습니까? 안타깝게도 제가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김호중 본인이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각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소속 연예인들이 지금 거의 전원 다 해지를 했다. 해지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특히 이 김호중 본인과 굉장한 우정을 자랑했던 안성훈, 연기 이 두 사람에 대한 시선이 더욱더 주목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연기라는 가수는 사실 일찌감치 소속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안성훈 씨에 대한 얘기가 아직까지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 시점에는요, 소속사를 나갔다라는 기사는 없어요. 그런데 순서상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 생각 엔터테인먼트 측 자체가 이미 소속 가수들과 연예인들과 모조리 계약 해지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안성훈 씨의 팬들이 김호중의 소속사와 생각 엔터테인먼트에 계약 종료해라 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안성훈 씨가 아직까지 김호중 소속사에서 떠나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왜였을까요? 쭉 내려보니까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성훈의 공식 팬카페에서는 생각 엔터테인먼트와 안성훈의 계약 종료를 강력히 요구한다.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 이번 사태로 그 누구보다 안성훈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생각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와 본부장이 구속되고 임직원 전원 퇴사 및 대표 변경 등이 결정된 상황이다. 아티스트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소속사의 역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에 계약 종료를 요구한다. 이어 계약 종료의 규칙 사유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명백하게 소속사에 있다. 앞서 2차례 배포한 소속사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티스트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여 협의 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전속 계약을 종료할 것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기를 요구한다. 추후 안성훈을 향한 악의적 행동 및 언론 보도와 같은 부당한 위력 행사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덧붙였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안성훈 씨의 팬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혹시 안성훈 씨가 제대로 소속사와 계약 해지를 못하고 피해를 보면 어쩌나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그래서일까요? 이 안성훈 씨가 왜 아직까지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소속사를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않고 있는 걸까? 또는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 많은 의견들이 인터넷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혹시 안성훈 씨가 김호중 소속사와 계약했던 조건에 뭔가 굉장한 페널티가 있는 걸까? 하지만 아무런 조건부 없이 분명히 생각 엔터테인먼트는 계약 해지를 선포했는데 그러면 왜 소속사를 떠나지 않고 있을까? 혹시 안성훈 본인이 김호중 본인과의 굉장한 친분으로 인해서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에 말씀드렸던 연기, 안성훈, 김호중
세 사람은요, 같은 대기실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정도로 굉장한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은요, 알다시피 같은 소속사 식구이기도 했고 또 함께 동거를 했었던 룸메이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때도 세 사람은요, 재미있게 촬영했다, 대기실에서 신나게 촬영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할 당시에 안성훈 씨는요, 사실 미스터 트로트에서 우승을 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미스터 트로트에서 안성훈 씨가 우승까지 하게 되면서 이 김호중 본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소속사의 대표 가수로서 발돋움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 당시 때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친했냐면 안성훈 부모님 응원으로 온 김호중 연기에게 감사했다,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때 보면은 이렇게 안성훈 씨의 부모님을 방문한 김호중과 연기 두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어머니가 2년 넘게 장사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에 힘내라고 어머니 가게에 응원을 와준 연기형과 호중이 너무나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냥 소속 가수들이 아니라 굉장히 뭐랄까요, 좀 가족 같은 분위기로 지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연기라는 가수는 바로 제일 먼저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이 안성훈 씨보다도 훨씬 빠르게 전체 소속 연예인들 중에서도 첫 번째는 아니지만 상당히 빠르게 소속사와 계약 해지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의리 때문에 안성훈 씨가 나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굉장히 예전부터 세 사람이 거의 뭐 친형제처럼 지냈었기 때문에 아마 세 사람을 응원했던 많은 팬분들은 이 관계성을 너무나 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미스터 트롯 원때의 탑7 멤버들보다 사실 김호중 본인은 연기, 안성훈 이 두 사람과도 훨씬 가깝게 지냈단 말이에요. 이 당시 때도 인증샷을 올리는 그런 모습까지, 방송도 함께 출연을 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상당히 많이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보면 이렇게 함께 동거하던 모습이 미스터 로또에도 작년에 이렇게 또 한 번 더 공개가 됐어요. 이거 뭐 예전 사진이긴 하지만 미스터 로또의 김호중과 연기가 안성훈을 응원하기 위해서 출연했을 때 함께 동거하고 있었던 옛날 모습의 사진까지 방송에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출근길에서도 함께 투샷이 잡힐 정도로 뭐 아무래도 같은 소속사에다가 동거까지 하고 있다 보니 뭐 자주 잡힐 수밖에 없었는데 안성훈 씨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동생 김호중,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했다. 자, 무슨 말인가 하고 좀 봤더니 이 당시 때 노래를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어머니와 함께 주먹밥을 운영해 왔었는데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미스터 트롯 2에 도전해서 1등을 했잖아요. 근데 동거하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호중이 너는 너무 배울 점이 많은 형 같은 느낌이었다. 그 당시에 동생인 네가 너무 자랑스러웠다. 나는 언제쯤 자랑스러운 형이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했고, 김호중은요. 나는 늘 형이 자랑스러웠다. 형이 진이 되고 나서 내가 축하 이상으로 생각한 것이 있다. 형의 부담감, 그동안의 서러움을 저 멀리 던져버리고 살 수 있는 순간이 찾아왔다. 그래서 안도의 마음이 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친했는지 안성훈 씨는 김호중이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이 있다라고 당시에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누나는 송가인, 그리고 가수 한혜진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장난을 치고 말할 정도로 세 사람이 너무나 친했었는데 참 이 안타까운 사태가 결국 터지고 말아 더욱더 빛바래져 보인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펴보면 KBS는 김호중 방송 퇴출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시청자 청원 글에 직접 답변을 남겼습니다. 아티스트와 그의 재능을 아끼고 사회적 관용을 호소하신 시청자님의 청원 취지를 이해한다. 하지만 김호중은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되었고 당사자도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인기 연예인으로서 사회적, 대중적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의 위법한 행위는 특히 어린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 및 정서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KBS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방송 출연 정지가 되었다.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한시적 조치로 재판 결과에 따라
재심의를 통해 규제 수준이 강화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나오면 출연 정지가 해제될 수도 있다라고 바라봐집니다. 사실 김호중 본인에 대한 억하심정이 있는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가수에 있어서 억하심정이 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만 죄를 지었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면 충분히 제기할 수 있었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사, 문화평론가들이 비판하는 이유는요, 김호중 본인의 죄보다 더 큰 죄를 묻고 더 많은 비판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큰 착각인 점의 하나라고 해요. 교묘하게 김호중 본인을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의 주장에 따르면 김호중에 대한 이 비판이 과하다 이겁니다. 지금 본인이 잘못한 것보다 더 큰 비판을 하고 있다. 언론사든 또 대중들이든 또 저와 같은 유튜버들이든. 하지만 아나무인격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김호중 본인이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번, 두 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한두 번의 거짓말로 이 사태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짓말과 사건 조작 은폐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 대중들이 크게 분노했다라는 거죠. 이미 김호중 본인이 사죄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많이 지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호중 본인과 팬덤에서 정말 이 가수의 복귀를 원한다면 지금은 정말 진심 어린 사죄와 그 어떠한 핑계도 없이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난 뒤에 처벌받고 자숙하고 난 이후의 활동은요, 이제 이 가수와 이 가수를 지지하는 팬덤 그 외의 대중들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저와 같은 유튜버나 많은 시청자분들이 주장하는 거지, 김호중이라는 사람에 대한 억하심정이 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김호중의 소속사를 떠나는 홍지윤, 금잔디, 이 많은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김호중이라는 사람 개인에게 뭐 어떤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런 선택을 하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거기에 따른 인정과 사죄가 너무나 부족했기에 소속사마저도 끝내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김호중이라는 사람에 대한 많은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속사 입장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형태의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피해자들에 대한 주장이 끊임없이 솟구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김호중을 지지하고 있는 절대적 팬덤의 이 행동에 많은 아쉬움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호중 절대 지켜, 음주 뺑소니에도 여전한 악플과 극성 팬들의 활동이 언론사를 통해 집중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김호중 본인에게도 너무나 힘들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너무 극성 팬이 있다 보면 극성 안티가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은 대중들에게 김호중이라는 사람과 팬덤이 최소한 인간적인 면모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인데 전혀 그렇지 못한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가수 김호중을 감싸는 일부 극성 팬들이 과거 악플로 인하여 벌금까지 낸 일이 알려져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삐뚤어진 팬심 또 선 넘을라 라는 기사가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자, 이번 김호중 사태 이전에도 김호중 본인을 감싸기 위해 악플을 달아 결국 벌금형까지 받은 사례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래퍼 블리스라는 가수인데요. 김호중의 극성 팬들의 지나친 악플을 고소한 결과 모욕죄가 인정되어서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을 비롯하여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 유예 등의 판결을 받아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블리스라고 하는 래퍼 가수는요, 힙합 그룹 거리의 시인들 소속이자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래퍼인데, 과거 김호중의 절친으로 래퍼 정상수까지 셋이서 노래 살아 라는 걸 발표할 정도로 동료 뮤지션이자 절친한 형, 동생 관계로 돈독함을 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행사 무대도 함께하며 동고동락했다고 해요. 그런데 김호중 본인이 미스터트롯 출연을 하여 스타덤에 오르면서 관계성이 달라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거 지역 활동 당시 김호중의 매니저 업무를 담당했던 A씨, B씨와 블리스 역시 막연한 지인 관계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김호중이 미스터트롯 출연을 계기로 생각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A와 B씨
전 매니저들과 멀어지게 된 거죠. 심지어 이들 사이에 법적인 갈등을 빚게 되었고 김호중이 전 매니저 측에 금전적 배상까지 하게 되자 자연스레 블리스 래퍼와도 연락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뭐 당연하죠. 친구였던 매니저들과 김호중이 멀어졌고 그러니 래퍼였던 이 블리스라는 사람도 김호중과 활동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그 이후 김호중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를 향한 일부 극성 팬들의 악플이 시작됐고 블리씨는 과거 김호중과 활동 당시 영상을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려두고 있었는데 이에 일부 팬들이 블리스에게도 김호중의 과거사에 대한 설명을 촉구하게 됩니다. 실제 김호중 측이 전 매니저 측의 과거 활동 지원 비용에 따라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극성 팬들은 블리스에게 김호중을 감싸줘라 라는 형태의 해명을 막무가내로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리스는 자주 연락은 못했지만 저에게는 호중이도 오랜 시간 활동했던 동생이다. 그렇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거부를 하자 김호중의 네이버 팬카페를 중심으로 블리스를 향한 여론몰이와 악플이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채널 운영이 힘들어져 악플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 잘 모르는 어르신 팬들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참기 힘들어져 결국 조언을 구했고 결국엔 어떻습니까? 악플을 보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고 고심 끝에 고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모욕죄 혐의를 인정받게 된 거예요. 물론 자료 확보가 어려워 무죄 처분을 받은 분들도 있지만 혐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 것뿐이다. 오히려 자신을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다라고 악플을 달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내용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얼마나 악플을 심하게 달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김호중 팬들 억대 변호사비까지 대납했다. 야,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살펴보니 김호중의 팬들 명예훼손 소송에 대하여 억대 변호사 비용을 대납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가수 김호중이 300년 전, 아니죠. 잘못 말했습니다. 3년 전 수백 명의 누리꾼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민사, 형사소송 유명했지 않습니까? 수백 명입니다. 대상자가. 그런데 이 억대의 변호사 비용을 팬덤에서 부담했다고 합니다. 이 팬덤은요, 최근 김호중의 음주뺑소니 논란과 관련하여서도 악의적인 게시물과 작성자에 대해서 고소를 위한 자료까지 수집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김호중에 대한 비판, 여론, 댓글 남기시는 건 자유지만 뭐 맹목적인 비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막 외모에 대한 지적, 그러한 부분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된다. 저도 영상을 만들 때 이런 기사 내용을 가지고 팩트로서만 전달을 드리고 있지 몇몇 가짜 유튜버 채널들처럼 있지도 않은 사실을 썸네일과 영상 내용에 담는다거나 그런 행동은 일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잘못된 죄는 묻되 이거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 이 팬덤에서 지금 이런 자료까지 수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호중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었다라는 이유로 286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마저도 이 팬카페에서 이렇게 소송 안내 대한 참여 및 모금을 하여서 이 당시 때 금액이 보이십니까?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2억 6,800만 원이 모였었던 공지사항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와, 어마무시하죠. 누구를 그러면 고소를 했느냐? 보니까 네이버 카페, DC인사이드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와 관련된 부정적인 글을 게재한 286명에 대한 총 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공식 팬카페 회원들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악플러라고 지칭했는데 이 문제는 고소당한 사람들 중에 180명은 5개도 안 되는 게시물과 댓글을 남겼다라는 이유만으로 명단에 올랐고요. 이 중 131명은요. 김호중 본인이 무명일 때부터 응원해왔던 사람들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이들에 대한 형사고소도 개별적으로 또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자, 중요한 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상대방을 고소하고 있고 또 정작 본인들은
악플러들에게 고소를 하는 반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다른 가수에게 엄청난 악플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호중 측 관계자는요, 과거 팬덤에서 악성 댓글, 게시물 작성자를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건 맞다. 당시 악성 게시물이 너무나 심각하여 조치를 취했다. 현 시점에서도 악플러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댓글 남기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하고, 저 역시 영상을 만들면서 중립적이진 못하더라도 사실 김호중 사태를 중립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명백한 잘못된 사실이 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적어도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김호중 본인은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지만 이에 극성 팬들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팬클럽 입장에서도 일부 극성 팬들에 따른 무모한 행동들이다라고 치부하는 경우도 많은 상태이긴 하지만, 글쎄요, 이런 지금 팩트까지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김호중과 그의 팬들이 무섭다라고 말하던 유튜버들 또 대중들이 왜 존재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씁쓸한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음주병선이 사건을 보면 도대체 피의자, 참고인에게 거짓말할 수 있는 권리를 언제까지 줘야 하느냐라는 의문이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우리 법은요, 법정에서 증인이 하는 거짓말은 위증죄로 처벌하지만 수사기관, 쉽게 말해서 법원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대부분 방어권 차원에서 용인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게 죄를 지은 걸로 생각되는 피의자든 또는 참고인이든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호중 본인도 소속사도 사고 발생 열흘 동안 대놓고 음주 사실을 부인하며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 거짓을 덮기 위해 김호중과 소속사는 운전자 바꿔치기, 말 맞추기, 조직적 증거인멸, 결국 사법 시스템 농락의 시초는 거짓말이었는데 그걸로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르다고 해요. 1998년 피의자에게 거짓말을 할 권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게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것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김호중과 이번 소속사의 사태와 행태를 보면 심각함의 도가 한참 뛰어넘었지 않습니까? 이런 범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거짓말을 방어수단으로 악용하는 이런 상황을 도대체가 언제까지 지켜볼 수만은 없지 않겠냐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사회적인 제대로 된 정의 구현은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속사가 폐업을 이야기했고 그만큼 폐업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몰락하기 시작하자 손호준 배우에 이어서 김광규 배우도 소속사를 지워버렸습니다. 김호중이 불러온 거센 후폭풍이 정말 쓰나미처럼 토네이도처럼 휘감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거기에 각종 가수들, 이동국 축구선수까지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지금 다 이 소속사를 떠나고 있는 상태예요. 풍비박산 나고 있다. 김호중 사태 일파만파, 소속사 폐업이 현실로 돌아오게 되어 스타들이 줄줄이 소속사에서 대거 이탈을 하고 있다. 결국 이번 여파로 인해 소속 가수들과 연예인들이 줄줄이 떠나게 되면서 폐업 수순을 아주 제대로 밟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그만큼 이번 김호중 사태로 인하여 생각 엔터테인먼트라는 한때 수백억 가치까지 뛰었었던 이 기업 하나가 순식간에 사회에서 삭제 조치가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손호준도 안성훈도 다 떠난다. 김호중이 몰고 온 나비 효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스터 트로트의 우승자인 안성훈 씨 같은 경우는요, 이 과거부터 김호중 본인과 굉장한 친분을 영기 씨와 함께 굉장히 보여줬었는데 모두가 떠나게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가수 김호중이 몰고 온 나비 효과가 심상치 않다 못해 심각하다라는 얘기까지 쏟아내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생각 엔터테인먼트 측은요, 사업을 접고 폐업 수순을 제대로 밟고 있다라고 계속하여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연예인들이 모조리 떠나고 나버린 것은 당연하고요. 특히 김호중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입어버린 이번 매니지먼트 사업에 사실상 완전히 손을 떼기로 확정지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하여 전속계약 해지만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확정이 됐습니다. 김호중 여파로 생각엔터테인먼트 전원 계약 해지가 되었다. 자, 보니까 생각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요, 소속 연예인 전원 계약 해지 및 만료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껏 생각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있었던 모든 연예인들과 계약 해지를 이제 곧 완료하기 직전이다 라는 얘기를 이미 4일날 언론사를 통해 발표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사태가 어떻습니까? 결국 김호중 본인과 그의 친척형으로 알려졌었던 대표가 운영한 생각엔터테인먼트는요, 그야말로 쉽게 말하자면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폭망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 폭망하게 된 이유가 그 누구도 아니고 본인들의 거짓말과 본인들의 범죄 행각으로 인해서 이런 폭망 사태가 왔다라는 걸 미뤄놓고 봤을 때 참 누구 탓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지금쯤 김호중 본인은 구치소에서 땅을 치며 후회할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아니면 유유자적하게 구치소에서 쉬고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보통의 사람이라면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말한 대로 공황장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공황장애 상태가 너무나 심할 수밖에도 없다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사실 김호중 배우에 이어 박상민 배우도 음주운전을 하여 이번에 또 걸렸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이라는 게 한 번만 하고 마는 경우가 잘 없다라고 제가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음주운전이 상습범이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해요. 인지 왜곡이 문제라고 합니다. 이 음주운전의 재범률은요, 무려 45%로서 재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음주운전이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했지만 적발되지 않았던 경험을 하고 나면 그 사실을 과대평가하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지 왜곡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자제력이 있는데 술을 마시면 뇌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지며 이때 인지 왜곡이 나타나면서 위험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져 음주운전을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음주 조절력이 상실된 상태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술을 마셨다라는 것 자체가 음주에 대한 조절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해요. 실제 상습적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감소 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음주운전자 중 알코올 중독자의 비중이 일반 운전자 중에 비중보다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요, 알코올 중독과 같은 알코올 사용장애 문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 음주운전자는요, 알코올 중독 치료까지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김호중 본인은 정말 단 한 번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평소에도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볼 땐 모르긴 몰라도 과거 방송에서도 김호중 본인은요, 사실 술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11년 전에 박훈 변호사 역시 이 함께 행사를 하고 나서 술을 마시는데 당시에 이러한 말을 했었다고 했죠. 술을 마시면서 너무 많이 빨리 마시니까 천천히 마셔라. 누가 쫓아오냐?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김호중 본인은 과거부터 술을 마실 때 굉장히 빨리 마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술을 빨리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김호중 본인이 방송에서도 굉장히 음주를 즐겨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아마 관심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김호중 본인은 나름 많은 예능 방송에 또 등장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능 방송에서 드러나게 된 모습들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김호중 본인이 이 술자리를 상당히 좋아하고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 오죽했으면 김호중 본인이 술을 마시는 것에 있어서 대기조가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호중 본인이 술을 마시고 나면은 김호중을 태우고 집으로 바래다주는 그런 대기조까지 있었다라고 하니 이러한 면을 놓고 봤을 때 김호중 본인이 정말 음주와 관련돼서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됐을지도 모른다라는 안타까움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사실 김호중이 있는 이번 구치소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어요. 정말 이게 호텔급이냐. 보면은 창문이 위에 있고 수세식 변기가 있고 세면대가 있고 이불이 있고 텔레비전이 있고 출입문이 있고 칸막이로 변기만 가린 채 이렇게 좁은 방인데 이게 뭐 그림으로 봐서는 모르겠다. 그리고 뭐 본인의 어떠한 사고를 우려해서 이 고위층 관계자가 말한 대로 독방에 이렇게 수용해 놨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게 맞을까요? 자,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조금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삼성의 회장인 이재용 회장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이죠. 최대 기업인 삼성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구속됐을 때 1.9평의 독방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머물렀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실, 지금 김호중이 있는 독실과 똑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이재용 회장이 있었던 독실이 바로 요 사진과 동일합니다. 이때 모습을 보면 똑같이 칸막이가 있고요. 접이식 매트릭스가 있고 책상 겸 밥상, 관물대, 세면대, 변기가 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목욕은 공중목욕실을 또 이용한다고 해요. 자, 배치는 좀 다를지 몰라도 1.9평의 독실, 삼성의 회장과 같은 독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과거 전 대통령도 이렇게 구치소에 있었을 때 알다시피 똑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야, 이게 보이시죠? 심지어 전기 열선 난방 패널까지 바닥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요. 접이식 매트리스도 있고요. 관물대도 있고요. 똑같습니다. TV도 있고요. 이런 점을 놓고 보면 이거 호텔 정도 급이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고 제가 강력히 주장하기도 굉장히 애매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렸죠. 구치소건 교도소건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좁은 공간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에서 3배 가까이의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1.9평에서 혼자 생활하면요. 고시원 크기네 뭐네 하지만 다수들과 생활하는 구치소에서는 1.9평의 이 공간보다도 훨씬 작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공간만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바닥에 누워 자는 자리 빼고는 나머지는 다 공용 자리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3, 4배나 넓은 1.9평의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을 김호중은 대통령, 한 기업의 회장들과 동급으로 구치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글쎄요, 논란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혜까지는 뭐 아니라고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 눈에는 이게 정말 특혜처럼 안 보일 수 있을까 씁쓸한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홍지윤 금잔디,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떠난다. 자, 생각엔터테인먼트에 속했던 여자 가수들 중에 가장 좀 파급력이 셌다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수죠. 홍지윤, 금잔디. 두 사람마저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떠난다. 이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이 생각엔터테인먼트에 있는 정말 많은 가수들이요. 하나같이 소속사를 떠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질적인 폐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있습니다. 김호중의 여파 어디까지 가느냐? 강예슬도 생각엔터테인먼트와